자, 291조 조세 총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짝. 자, 총론이란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말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세 보시면 제일 먼저 주요 구분에서 국세냐, 지방세냐, 또 목적세냐, 부가세냐라고 했었죠. 거기 우리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랬죠? 여러분 밑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291조. 291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 시험 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밑줄 농어촌 특별세 우리 계속 나오고 있죠? 부가세로서.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여기까지. 지방소비세는 우리는 전혀 안 그립니다. 시험범위 아닙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바로 지방소비세랍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쫓아가는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도 시험범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중가상금은 연체 월수입니다. 그랬죠? 1개월 단위로. 그러면 아까 7월 31일 날에 납부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납부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50만 원 고지세액이. 그러면 고지세액이 50만 원일 때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연체 월수를 세갖고 연체 월수를 곱해서 1.2%를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8월 16일 날에 납부를 했다 봅시다. 그러면 1개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과상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이때는 가상금만 붙는 거죠. 3%만 붙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중과상금은 최소 몇 개월이 지나야 돼? 1개월이 지나죠. 그러니까 제 날짜 못 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주면 뭐는 없다? 중과상금은 없다.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결론 나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세 중에서 우리 국세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쪽에서 지역자원시세, 지방교세 주의하라고 했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 보통세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을 말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인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가세에서 우리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농어촌 특별세. 어디서 봤었죠, 아까? 목적세면서 얘는 부가세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단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과세를 하지 않고 뭐로 부과한다, 여러분? 독립세로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납세의 성립과 확정했죠, 여러분? 별표 3개. 지방세 총론에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나마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맞아야 돼요. 여기서 나오면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2000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2011년도부터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방세 총론이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했는데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납세 의무 요것도 하나의 일종의 여러분 조세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채권으로 보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내야 되는 채무로 봅니다. 이걸 우리는 이론상 조세 채권 채무설이라 합니다. 조세 채권 채무설.
조세 채권 채무에서 것은 세금 한마디로 조세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뭐로 보는 거고 채권으로 보는 거고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뭐로 보는 거 여러분? 채무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조세 이론상 뭐라 하면 조세 채권 쓰지마 조세 채권 채무설이랍니다. 그러면 요 채권 채무라는 것은 하나의 발생 단계가 나온 거죠. 발생하고 성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세를 하나의 조세 채권 채무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출생해서 응악 하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사망하는 것처럼 이 조세 채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이클을 가져서 납세 의무를 성립하고 그 다음에 성립 후에 확정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소멸되는 거로 봅니다. 요거를 납세 의무에 뭐라 한다?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한마디로 납세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행위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합니다. 좀 어렵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발생하는 거야. 일정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 토지를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취득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중요한 말은 사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우리 조세 이론상으로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너는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요 단계. 그냥 단순히 취득세 내야 된대라는 단계를 바로 납세 뭐라냐면 성립이랍니다. 납세.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 너 부동산 양도했지. 그럼 너 뭐 내야 돼? 양도 소득세 내야 돼. 너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네. 그럼 뭘 내야 돼? 재산세 내야 돼. 이렇게 납세 의무가 결론.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은. 납세 의무가 뭐 하는 걸 말한다? 발생하는 걸 말해요. 발생하는 걸. 그러면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요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바로 뭐라냐면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데 이 납세 의무의 확정에서 결론 이거죠. 이겁니다. 뭐냐면 뭐가 결정된다? 세액이 결정되는 걸 말이야. 이 비로소 그래 너 취득세 얼마, 양도소득세 얼마, 재산세 얼마야라고 해서 뭐가 결정되는 걸 세액을 결정하는 걸 납세의무 뭐란다 여러분? 확정.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세액의 결정입니다. 얼마예요?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너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여기 납세의무 뭐가 여러분? 발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물어보는 걸 뭐란가? 납세의무의 확정. 그래서 납세의무 확정에서 뭐가 결정된다? 세액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세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소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납세의무가 어떻게 하는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납세의무의 성립이 뭐냐? 확정이 뭐냐? 의의는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왜? 여러분한테는 세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세 이론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의 특징은 여러분 조세 이론은 절대 여러분한테 답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죠? 좋은 건데 이론까지 들어가면 우린 골치 아파. 16개 맞으려고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뭐냐라는 의미 정도만 캐치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한 걸로 볼 거냐, 즉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된 걸로 볼 거냐. 그러면 요거는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당의 세목에, 요거는 적어놓으셔야 돼요. 당의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납세 의무의 성립은 요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의 세목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격.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도 성격에 따라서 결정돼. 차분하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 가시고 조금 덜렁덜렁대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성격이 급해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알아듣게끔 설명했다고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멍 때리고 있으면 저는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제 서서히 이씨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톤이 어떻게 해? 막 올라가. 그 나중에는 이제 이해됐어 하고 소리 꽉 주면 에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승질내니까. 그래서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성격. 다음 주가 우리 2015년도 시험 발표, 합격자 발표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부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 합격자 뭐냐 세법 시간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나와요. 내가 세법 시간에 못 본 사람이 합격자 모임에서 본 적은 저는 없어요. 알아서들 해. 왜 그러냐면 세법은 마지막에 대부분 공부하고 가장 소홀히 하는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과목 이미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끝까지 세법 시간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한번 보세요.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법 시간까지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 있을 겁니다. 세법 시간이 안 보인다는 것은 결론 절대 못 봐요. 왜? 일단은 2차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2차를 포기했다는 얘기야. 그죠? 세법을 버렸다는 것은 결론은 2차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차 포기하면 최종 합격 아닌 거죠. 그분은 잘해야 1차 합격이야. 근데 그것도 힘들어. 다만 여러분이 이제 한창 공부할 나이가 아니잖아. 특히 주부님들은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또 다시 집에 가고 여러 가지 가정 노동이 뭐 버티고 있죠. 그래서 주부님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집 나와야 돼. 집 나와서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하셔야 돼. 최소한 저녁 시간까지는 그날 공부하신 거는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고 집에 가시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공부 돼요 여러분? 딱 당장 집에 가봐. 그럼 벌써 오늘 아침에 나왔을 때 설거지도 안 하고 나오고 집도 안 청소 안 하고 나왔잖아. 그거 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좀 쉬려고 그러면 이제 누가 와? 작은 아들 오잖아. 또 그러면 그 새끼 또 달래줘야 되잖아. 뭐 처먹이고 뭐 해지 공부했니 안 했니? 그다음 조금 이제 정리되고 이제 내 공부할까 했더니 저녁에 또 누가 와? 큰 아들 오잖아. 이것도 칭얼칭얼대네. 뭐 해달라 칭얼. 그것도 챙겨줘.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듯이 카페 는 사람은 공산당 1호 공산당 2호 이렇게 밝혔어. 그래서 공산당 1호 공산당 2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공산당 1호는 아저씨 공산당 2호는 초딩 아들. 이 두 놈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저녁 때서 이제 좀 차분히 공부할 거면 이제 뭐가 와? 잠이 오죠. 그 절대 그럼 못해요. 1년간은 여러분 사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저씨는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그래. 1년 내내 스킨 먹고 들어와. 와서 밥 차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해? 온종일반 돌려버려. 그냥 뺑뺑이 돌려버려야 돼. 진짜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즉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느냐 물어보면 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당해세목이 뭐? 성격이 중요한가? 성격. 그러면 납세 의무의 확정, 즉 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냐? 세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요거는 당해세목의 부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요겁니다. 요게 차이점이네. 항상 차이점을 잘 보라서 여러분 분명히 그 용어에 맞는 차이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성격이 급한 사람, 차분한 사람, 완만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우리 세법에서 당해세목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첫째, 행위세. 그 다음에 보유세. 그 다음에 기간세.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좀 잡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행위세. 즉 행위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발생하냐면 행위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부터 적어놓으면 돼요. 여기부터.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기준일에. 기간세는 기간세 기억나시나요? 일정한 시간을 기간으로 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바로 기간세. 기간세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가장 양적으로 질적으로 중요한 3대 조세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세 중에서 뭐만 공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소득세만 공부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 발생하느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에서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별표 3개 시뻘겋게. 거기 있는 내용을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세법을 정통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과 정통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저 세법을 깊게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이게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론, 납세의무의 성립, 즉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결정 기준은 당해세목의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때 조세의 성격은 크게 가장 기본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세 가지는 행위세, 보유세, 기간세, 이게 3대 조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때 행위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가 바로 대표적인 행위세. 거기 써져 있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 면허세 앞에 뭐랬어? 행위세. 그래서 이 행위세는 언제 납세 발생한다, 여러분? 행위 시점. 그다음에 그 앞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유세. 제가 설명하는 대로 써져 있죠. 제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납세 발생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 여기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언제나 매년 6월 1일 현재를 말합니다. 6월 1일. 그래서 결론, 보유세는 항상 언제 날짜로 과세한다? 6월 1일자. 이거 모르면 끝나. 보유세는 이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외워지면 미리 책상에 적어놔야 돼. 일찍 가야 돼. 제가 시험에 이제 임박하면 실전 대응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고사장에서 임하는 방법,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 이름까지 다 설명드려요. 막판에 가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책상 적는 방법, 바꾸는 방법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거 알고 있으면 어떡해. 막판 가서 막판.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가서 한다 여러분? 과세. 그럼 여기 써져 있어요. 보유세를 뭐 하기 위해서? 과세를 할 때 무슨 날? 기준되는 날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 지방세법상 과세기는 언제로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가서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거.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모르면 말도 안 돼. 그럼 이때 보유세 기억나시나요? 우리 보유세 어떻게 배우자 그랬죠 여러분? 세지종 이렇게 배우자 그랬죠? 또 저 자식에게 무슨 소리 하냐? 언제 얘기했다고 그래? 이게 뭐야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 재자 봐. 재산세. 지는 지역자원시설세. 종은 종합부동산세. 아 이거 설명했잖아요. 모든 재산 소유자는 뭘 낸다? 재산세를 낸다. 그래서 제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라 그래서? 친하게 지내라. 그건 또 기억하네 이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서? 더 친하게 아니야. 인생을 맡겨라 그랬어. 인생을. 내 인생을 좀 걷어가줘. 자, 여러분 중에서 종부세 내고 계시면 꼭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인생을 맡기고 싶어. 저는 팔자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사주팔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놀면서 이렇게 뭐 돈을 버는 스타일은 아니대요. 저는 딱 네가 한 만큼만 돈을 버는데 환장 안 한 거야. 딱 네가 한 만큼만 버는데 한 만큼.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하는 만큼 들어오고 안 하면 그 한 푼도 안 들어온대. 근데 제가 가만 보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무슨 꽁돈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부모를 잘 만나 확 물려받는다든지 배우자를 잘 만나갖고 있는 여자 집안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꼭 제가 한 만큼만 해요. 이상하게. 그 힘들어 인생이. 응? 한 만큼 한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요?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래. 그 사람이란 게.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뭘 해갖고 이게 당첨되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불로소득이 없어. 불로소득이. 피곤해 한마디로. 자, 이 얘기 왜 했지? 재지종. 그렇지. 재지종 하다가 제가 이래요. 요즘은 이제 집 나오면 잘 못 찾아가. 뭐 얘기하다 내가 하다가 이 얘기 뭔가 뭐 때문에 했는데. 자, 그래서 재지종 보유서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거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거라면 요거는 누구만 내는 거다? 고액의 재산 소유자. 요게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기간세 대표가 뭐라요, 여러분? 소득세. 그럼 여러분 같이 그냥 책을 보세요, 이제. 외우지 마시고 취득세 언제 납세무가 발생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취득세는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밑줄. 취득하는 때 외울 필요가 없네. 네가 부동산을 뭐 해야만? 취득해야만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 안 하면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 난 여태 취득세 한 번도 안 내봤어. 그럼 아직 주택을 한 번도 취득 못했다는 얘기죠? 왜? 세금 내기 싫어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때 무슨 세 여러분? 행위세. 뭐 할 때? 등기 등록하는 때. 뭐뭐 하는 때로 나오네요. 여러분. 밑줄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다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시점. 보유세, 재지종. 세금 있죠? 이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까지가 뭐고 여러분? 지방세.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 묶으시면 거기에 뭐야 여러분? 지방세. 종부세부터 뭐야 여러분? 국세. 그럼 보유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가서 한다 여러분? 6월 1일. 이건들 이거를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음 시간에 과세기는 언제죠? 그러면 또 멍 때려. 적어가. 아예 그냥 미리 얘기할게. 손톱에다 적어. 이렇게 6월 2일 적어. 여기다가. 제가 네일 아트 창시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네일 아트 6월 1일 적고 여기다가 살짝 매니큐어를 살짝 덮여버리면 되지. 조금 저기 하면 판박이 붙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네일 아트가 나오더라고. 참. 다 여러분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거 다 막판에 여러분이 신체 특정부 이용 방법 다 가르쳐 드립니다. 대응 요령 걸렸을 때. 자,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어느 현재로 가셔야 한다 여러분? 6월 1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봅시다. 특히 보유세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보유세 특징은요. 이 취득세나 등록물세는 무슨 세는? 행위세는 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있을 때 몇 번 내는가? 한 번만 내면 끝이야. 한 번 내면. 취득하면 그 취득할 때 취득세 한 번 내면 끝이야. 등록물세 한 번 등기할 때 그 등록물세 한 번 내면 끝이야. 그런데 보유세는 얘는 특징이 뭐냐면 매년이야. 얘는 매년. 한 번이야? 아니 매년 보유 기간 동안에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특히 얘는 정기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포인트, 정기적 과세. 법률에서 정한 날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정기적 과세입니다. 정기적 과세.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 보유세는 딱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날짜 과세는 언제다냐 여러분? 6월 1일이야. 그러면 6월 1일 현재의 그 재산을 소유세는 누가 내는 거야 항상 여러분? 소유자가 내는 거죠. 요날 현재의 소유자가 당해 1년치 재산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요. 재산세는 소유권이 변동되면 소유권 변동내를 기준해서 안분 계산한다. 소유권이 변동하기 전에는 매도자, 변동한 후에는 매수자가 낸다. 맞아 틀려? 틀려요 여러분.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가 내는 거예요. 소유하는 자가. 그러면 간단해 여러분. 재산세 누가 내요? 라고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무조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냐만 판단하면 돼. 게임 끝이야. 근데 그런 어떤 명확한 구분 기준을 갖지 못하면 이제 함정에 넘어가는 거야. 함정에 넘어. 출제는 반드시 몰파. 함정을 만들겠죠. 이리 와. 그거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자, 실제 봐.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5월 28일 날이야. 5월 28일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잔금 지급일이다 가정합시다.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가는가? 을. 그럼 빨리 여러분 민법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시험에서 뭐가 나면 갑을 병정이 나면 빨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얘들의 뭐를 밝혀야 돼? 정체를 빨리 밝혀야 돼. 얘들의 정체가 뭔지를 빨리.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문제 풀면 여러분은 이제 헤매는 거야. 갑을 병정이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이 얘들의 정체가 뭐냐. 그럼 얘들의 정체는 뭐냐. 이게 뭐고 매매. 그래서 소유권이 얘로부터 넘어갔다. 그러면 얘가 누가 되는 거고 매도자, 양도자. 얘가 누가 되는가. 매수자, 취득자가 되는 거죠. 뭐.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야. 갑이 누구고 도자고 을이 수자다라는 거죠. 이게 빨리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갑이 내는 거야. 을이 내는 거야. 이제 또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뭐랬어요 지금. 양도소득세 갑을 중에서 누가 내냐 물어봤잖아. 누가 내는 거야? 갑 그래야지 매도자가 아니라. 시험은 갑을 병정을 물어보고 있잖아.
갑을 병정할 때 갑의 정체가 도자고 을의 정체가 뭐란 얘기야? 수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양도석세 납세문이야 누구냐?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갑 그래야죠. 취득세 누가 내는 거냐? 을. 이게 시험이야 시험. 갑을 병정. 시험 별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이렇게 문제화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빨리 파악을 못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중개하는 거죠. 왼쪽 눈은 누굴 쳐다보고 도자를 싱크 쳐다보고 있고 오른쪽 눈은 누굴 쳐다봐? 수자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게 공인중개다. 저거 나. 그러면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딱 나와야 되죠. 아, 갑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일정한 기한 내에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여러분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또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가 부과된다? 가산? 응? 세야 금이야. 이제 또 헷갈리죠? 그놈은 건 물어볼 때마다 헷갈려. 뭘 생각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뭐야, 여러분? 가산세야. 다시 한번 법에서 뭐 하라라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세. 그죠?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내라 했는데 안 내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가산금. 기초 단계는 이런 것만 확실히 세팅만 해놓으면 돼.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은 갑한테는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을한테는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가는.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갑이나 을 중에 하나. 누가 내야 되는가? 자, 재산세 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딱 뭘 잡고 6월 1일을 잡고 이날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를 잡아내렸죠 여러분. 이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험 개뿔. 그러면 결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 5월 28일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뭘 취득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 따라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내는 거죠, 을이. 이거 시험 문제 다 기출문제 여러분. 근데 또 이렇게 내는 거. 그래서 뭐 갑이 낸다, 을이 낸다. 각각 을이 기간별로 안분해서 낸다. 하여튼 생쇼로 하는 거죠, 뭐. 기간별로 안분해서 낸대. 아니야. 무조건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 과세의 기는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이 누가?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언제 납세한 과세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즉 6월 1일 날을 내는데 그 내는 게 바로 뭐가 있다? 제지종. 그래서 요 보유세는 제지종의 납세문 성립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과세 기준일. 이렇게 되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간세 거기 밑에 있죠? 기간세. 그 중에 밑줄, 뭐만 밑줄 치면 돼요, 여러분? 소득세. 요것만 밑줄 치면 돼. 법인세 법제세 시험법이 아니라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소득세. 기간세에서는 소득세만 기억하면 돼요.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여러분? 기간세.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그러면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은 언제 여러분? 12월 31일이 끝나는 때. 이 1년이 끝나는 때에 소득세라는 납세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12월 30일이 끝났다고 시그널 뮤직이 나오는 게 바로 뭐 여러분? 종각, 보신각, 타종하는 거죠. 땡, 땡. 그 왜 종 치는 거야?
과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에는. 그래서 바로 종로 보신각에서 타종하는 이유는 과세 기간이 뭐 했다고? 끝났다는 시그널 뮤직이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기초 단계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세 놈만 기억하세요. 요 세 놈만. 자, 마무리할게요. 행위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발생해요? 행위 시점. 취득세라면 취득하는 때. 등록물에서는 등기하는 때. 보유세는 항상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인 언제? 6월 1일. 요 보유세 종류 세 가지 세지종.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간세인 소득세는 언제 납세가 발생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구체적으로 12월 30일 뭐 할 때? 종료되면, 끝나면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법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법에서. 자동적으로. 자,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런데 여기 요거 조금만 더 합시다. 요거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불이 을이 언제 취득해서 소유권을 여러분? 5월 28일이야. 근데 이 사람이 5월 28일 날 취득했는데 요걸 공인중개사가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나는 잔금 지급을 조금 어떻게 하면 뒤로 미루면은 올해 재산세 내는 거 안 내는가? 안 내.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나중에 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누구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언제 6월 1일 전에 처분하면은 당해년도 재산세 안 내는 거죠? 근데 잔금지기를 6월 1일 이후로 가면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을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중요하죠. 예민하죠. 갑은 6월 1일 전에 처분함으로써 당연히 보유세 내고 안 내고 거꾸로 매수자 입장 을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고 없고 재산세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딱 요 날이야. 잔금 지급이 29, 30 예민해 이때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편을 든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응? 을 편을 들어야 되나? 갑의 편을 들어야 되나? 저는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래요. 근데 돈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갑은 팔고 떠나는 사람이야. 을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야.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야. 나 싫다고 떠나는 너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 좋다고 오는 사람 찾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섭섭하죠, 여러분. 나한테 요걸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잔금 지급을 살짝 뒤로 미뤘을 텐데 이거 며칠 뭐 뒤로 미룬다고? 그래서 을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낼까? 가만히 고민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야. 비록 시험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6월 1일 날 여기 이날 현재 을이 뭘 안 하고 있느냐 했더니 등기를 안 하고 있는가. 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자기 명의로 뭐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는데? 을이 취득했는데 뭘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실상의 관계와 공부상의 관계가 같아져 달라져? 달라진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은 누가요? 여기서 사실상 6월 1일 이제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가? 요 사례에 따르면 을. 그런데 뭐를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했어, 을이. 그러니까 지금 공부상에는 누구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갑이 돼 있죠. 시험은 요게 안 나오고 요게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이 다 알 테니까 출제리 안 물어봐.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어느 날 현재 소유권 취득했는데 5월 28일 날에 취득했는데 문제는 을이 이날까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조건 제시하는 거야. 출제원이. 6월 1일 현재 아직 을이 뭘 안 했다? 이전 등기를 안 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2등기 시험이야, 여러분. 그래 놓고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때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 판단해야 되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는 다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야? 현실이야. 이거 다 세법은 가장 현실적인 과목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재산의 소유자는 누군데? 재산 사실상 소유자는 을인데 지금 등기 부분에 계속 누구면으로 돼 있어, 여러분? 갑으로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갑과 을 둘 중에 한 놈을 잡아야 되겠죠. 두 놈한테 다 내라고 그래?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겠지. 둘 중. 그럼 이때 누구를 잡을 거냐? 누구를 잡을 거냐? 갑을 잡을 거냐? 을을 잡을 거냐? 누구를 잡을 거냐? 을이냐? 아니면 갑이냐? 이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 선택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굴 잡을 거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세법은 재밌어. 301조 봐보세요, 여러분. (301조) 오셨어요? 301조. 이렇게 못 오냐. 301조 왔어요? 예, 거기 납세무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1번. 1번이 원칙이야. 대원칙. 적으세요, 앞에다. 1번. 원칙. 1번이 원칙이야. 원칙. 밑줄. 어느 날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밑줄. 이때 과세는 언제야? 예, 6월 1일이죠. 그날 현재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 됐죠? 근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라고 적어놔? 사실상.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사실상이다 적어놔. 시뻘겋게 표시해놔야 돼. 사실상. 즉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르면 누굴 잡아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아라. 이게 대원칙인 거죠. 이때 이렇게 여러분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뭐 할 때? 다를 때 이때는 사실상 기준에 따라서 과세하라. 이걸 바로 뭐라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아주 적어놓으세요. 우리 세법에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하나입니다.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 베이스야. 무슨 원칙이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은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놈을 잡아라? 사실상을 잡아라. 이런 원칙을 뭐란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을 찾아야 돼? 무슨 상을 찾아야 돼? 사실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을 찾으셔야 돼요. 사실상. 항상 원칙가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러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사실상이 어떻게 되면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누구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과세권자 입장에서. 이해하세요? 누구 건지 모르겠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자, 과세권자는 당사자 간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며칠자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5월 28일자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죠. 근데 을이 뭐를 안 하고 있네?
그러면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매매 이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뭐가 안 됐으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사실상의 현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해봐. 옆에 언니가 오늘 눈탱이가 밤탱이 돼갖고 갔어. 언니가 여기 씨 풀고 왔다. 그러면 옆에 분이 언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술 먹고 하다가 그냥 팍 내빼쳐갖고 말이야. 이렇게 됐잖아. 그럼 딱 보면 알아 몰라? 아 어제 부부싸움 했구나. 눈탱이 멈탱이 됐잖아. 그럼 등기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 과세권자가 알아 몰라? 등기가 됐다면 알 텐데 명의가 변경됐다는 거 알 텐데 아저씨가 이제 눈탱이를 안 때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응대기를 때려. 응대기를 때리니까 표시가 나 안 나? 안 나. 쩔뚝만 하지. 눈탱이 외관에서 표시가 안 돼. 등기를 안 하니까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얘를 알면은 누굴 잡으면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으면 되는데 얘를 뭐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는 적으세요. 앞에 이 의제 납세는 뭐를 말하냐면 자 적으셔야 돼요. 첫째,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이시 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라 하냐면 의제 납세 의무자랍니다. 어떻게 적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자, 의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아니어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뭐하면 충족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이시 없이 강제적으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납세물을 부담한 자를 뭐라 한다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간주 규정입니다. 간주 규정, 의제 규정.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세법 규정은 의제 규정과 추정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간주 규정은 뭐뭐한 거로 본다, 뭐뭐한 걸로 간주한다, 뭐뭐한 거로 의제한다. 그래서 얘는 특징,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면에 추정 규정은 끝자가 뭐뭐한 거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 추정 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그걸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럼 요 의제 납세 의무자는 간주 규정이다, 추정 규정이다? 간주 규정. 의제니까 간주지. 간주니까 법률에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 7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뭐가 아니어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왜 나온가 지금? 아까 1번 원칙. 원칙은 재산세 누가 낸다라서 여러분?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건데 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뭐란다 여러분? 의제 납세. 별표 3개 시뻘겋게 또 나와 여러분 시험에도.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2015년 공부할 때 나온다. 별표에 3개 시뻘겋게 때려놓고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돼.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그럼 얘는 왜 자꾸 시험에 잘 나오냐? 출전 입장에서는 여러분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정리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거기 1, 2, 3, 4, 5 그렇죠. 원칙, 납세 의무자부터 저 의제 납세 의무자까지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건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외우기가 힘들면 출전 입장 문제 만들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쉬운 거죠. 그러면 출제는 자꾸 내는 거야. 얘가 자꾸 나오는 이유에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다? 사실상의 소유자. 어느 날 현재? 6월 1일. 이날이 무슨 날인데? 과세 기준이다. 그래서 원칙은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자 중에서도 무슨 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상이다. 분명히 동그라미 시뻘겋게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더라. 그 얘기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거는 반드시 얘가 제일 중요해. 별표세 얘기.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납세 의무 확정 가도록 하겠습니다.